네, 안녕하세요. 막나은 쌤입니다. 그동안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이 좀 늦어서 시작됐네요. 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배웠었는데요. 활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오늘 공부해 볼게요. 고고싱! 네, 첫 번째는 이제 거리와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는 다음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답니다. 이제 거리는 거, 시, 속 요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또 속력을 구하고자 하면은 시간분의 거리, 또 시간을 구하고자 하면은 속력분의 거리. 요걸 잘 아시고 계신다면은 우리 문제 푸는데 이상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집에서 학교 사이를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3km를 걷고요. 올 때는 시속 4km를 걸어서 모두 7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구해달라고 그러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방정식에서 미지수를 먼저 정해야 되죠.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x라고 놓죠.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를 x. 이제 갈 때 걸린 시간하고 올 때 걸린 시간들을 구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위에서 배운 것처럼 갈 때는 거리를 x, 올 때도 거리가 x죠. 네, 여기서 속력은 갈 때는 3km로 가고요. 올 때는 4km로 가죠. 그럼 시간은 어떻게 구할까요? 걸린 시간들은 그렇죠.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x, 또 올 때는 4분의 x 이렇게 되겠죠. 갈 때 걸린 시간하고 올 때 걸린 시간을 구했죠. 그럼 전체에 걸린 시간은 70분. 네, 이거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1시간은 60분이니까 60분의 70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식을 세운다면은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은 전체에 걸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3분의 4 더하기 4분의 x는 60분의 70 이렇게 되죠.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최소 공배수로 양변을 다 곱해주면은 60을 곱해주시면 20x 더하기 15x는 70이 되겠네요. 자, 20x 더하기 15x니까 35x는 70 이렇게 나오죠. 그럼 네, x 앞에 있는 개수의 양변을 35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x는 2km가 나오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한 거리,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2k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리와 속력의 문제는 우리 거, 시, 속, 요 계산해서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걸 계산을 해두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답니다. 이제 거리와 속력에 대한 문제를 두 번째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집에서 65km 떨어진 박물관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80km로 이동하다가요. 도중에 시속 100km로 이동하였대요. 그럼 모두 걸린 시간이 45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속 80km로 이동한 거리를 구해달라고 하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구할까요? 네, 먼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식을 세우기 전에 구하군 x를 먼저 정하시면 되죠. 네, 그거는 시속 80km로 이동한 거리를 xkm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박물관에 도착할 때 모두 시간은 45분이니까 요거는 60분에 45 시간이 걸린 거죠. 네, 요거를 이제 시속 80km 갈 때 거리는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속 100km로 갔다 그랬죠. 그럴 때는 전체 거리가 65니까 65에서 마이너스 x를 해주면 되죠. 그 속력은 네, 시속 80km, 그 다음에 또 시속 100km가 되겠죠. 걸린 시간은 어떻게 구하죠? 그죠? 속력분의 거리, 80분의 x, 그 다음에 100km는 100분의 65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네모칸에서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식을 한번 세워 본다면 80분의 x 더하기 100분의 65 마이너스 x는 60분의 45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양변에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5x 더하기 4 가로 열고 65 마이너스 x는 300 이렇게 되겠죠. 가로를 풀어서 계산해 보시면은 5x 더하기 260 마이너스 4x는 300 이렇게 되죠. 네, 5x 마이너스 4x 하니까 x가 나고요. 네, 300을 빼기 260을 해주니까 40이 나오네요. 그래서 x는 40km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속 80km로 간 거리는 네, 그렇죠. 40km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식을 잘 세울 수 있다면은 시간과 속력 이런 문제도 충분히 잘 푸실 수가 있답니다. 올해는 이제 세 번째로 거리와 속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번에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2분 후에 형이 자전거를 타고 동생을 따라 나섰대요. 네, 동생은 분속 60m로 걷고요. 형은 분속 150m로 자전거를 타고 따라간다면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날 수 있는지 구하라고 그랬네요. 요거는 x를 뭘로 둬야 될까요? 네, 여러분 한번 다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죠. 형이 출발한 지 X분 후에 동생을 만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형의 걸린 시간을 X라고 놓고 동생의 걸린 시간은 X 더하기 12가 되겠죠. 형은 150m로 가고 그 다음에 동생은 60m로 걷고 있다고 그랬죠. 형이 간 거리하고 동생이 간 거리는 같겠죠? 그래서 형이 간 거리는 어떻게 돼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150x가 되고 동생이 간 거리는 60 곱하기 x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럼 형이 간 거리하고 동생이 간 거리가 같으니까 식을 세어본다면은 150x는 그렇죠. 60 가로 열고 12 플러스 x 이렇게 가로 닫고가 되겠죠. 가로를 먼저 풀어주시면요. 150x는 720 더하기 60x가 되네요. x는 좌변으로 나와 이항해주니까 150x 빼기 60x 하니까 90x가 나오고요. 그리고 720이 되죠. 그리고 양변을 x의 개수인 90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x는 8이 나오네요. 아, 그렇구나. 형이 출발하고 동생은 8분 후에 동생과 만나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생이 8분 후에 만난다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소금물의 농도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계식과 그 방정식을 세우는 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우리가 소금의 양을 구한다면은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하면 되겠죠. 이제 소금물은 이제 물을 넣거나 증발을 시키거나 소금물의 양과 농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답니다. 또 농도라는 건 배웠었는데요. 물에 녹는 물질이 물속에 녹아있는 양의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의 소금물을 Xg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라. 그러면은 그쵸. 100분의 A 곱하기 X 하면 나오는 거죠. 소금의 양은. 농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농도를 이제 문제로서 풀어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6%의 소금물 200g에서 몇 g의 이제 물을 증발시키면 10%의 소금물이 되는지 한번 구하라고 그랬죠. 먼저 X를 뭐로 될까요? 네, 증발시키는 물의 양을 X라고 놔야겠죠. 그러면 소금물의 농도,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답니다. 6% 이제 소금물 있는데 그게 이제 200g이죠. 그리고 거기서 Xg의 물을 빼버리고선 10%의 그쵸 소금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증발하기 전에 농도는 6%고요. 증발 후에는 10%의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물의 물의 양은 200g이었다가 증발한 양 X를 빼버려서 200-X가 되겠죠. 그럼 이제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거 앞에서 식을 배웠죠. 100분의 6 곱하기 200. 그 다음에 100분의 10 곱하기 200-X가 되죠. 이렇게 소금의 양을 구했으면 소금물에서 우리가 물을 증발시켜도 소금의 양은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증발하기 전에 소금의 양하고 증발시킨 후에 소금의 양이 같다는 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어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100분의 6 곱하기 200은 100분의 10 곱하기 200-X 이렇게 되겠죠. 분수인 100을 양변에 곱해주세요. 그러면은 100을 곱해주시면 1200은 2000-10X가 되겠네요. X는 좌변으로 보니까 10X는 2000-1200이 되니까 800이 되네요. 그러면 X는 어떡하죠? 양변을 10으로 나눠주니까 80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증발시킨 물의 양은 80g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식을 세워서 천천히 풀어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참 쉽죠? 표로 선생님이 아주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면요. 20%의 소금물의 양 500g 있답니다. 여기에다 몇 g의 물을 넣어가지고 16%의 소금물을 되는지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어떤 걸 X로 둬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 잘 하셨습니다. 20%의 소금물에서 500g 있죠? 물을 얼마인 Xg. 그쵸? 그거를 넣어서 농도를 16%가 되고 500 플러스 X가 되죠, 소금물은. 그러면 이제 물을 넣기 전에는 20%였고 물을 넣은 후에는 그렇죠, 16%의 소금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물의 양은 500, 그렇죠, 처음에 그다음에 물을 넣은 후는 500 플러스 X가 되죠. 소금물의 양은 구했고요. 이제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죠? 100분의 20 곱하기 500. 그 다음에 100분의 16 곱하기 500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러면 물을 넣기 전이나 물을 넣은 후에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등식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럼 100분의 20 곱하기 500는 100분의 16 곱하기 500 플러스 X가 되네요. 분수가 있으니까 양변에 100을 곱해주세요. 그러면은 분수를 지우고 만은 8000 플러스 16X가 되네요. X는 좌변으로 보내니까 마이너스 16X는 8000 마이너스 만이니까 마이너스 2000이 되네요.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16으로 나눠주시니까 X는 그쵸, 125g이 나오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렇죠, 따라서 물은 125g의 물을 넣어주신다면 16%의 소금물을 구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게 잘 되실 겁니다. 소금물 문제 잘 풀어보셨죠? 이번에는 설탕물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10%의 설탕물 200g과 4%의 설탕물을 섞었더니 8%의 설탕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4%의 설탕물의 양을 구하라고 했죠? 맞아요. 10%의 설탕물은 200g이고요. 4%의 설탕물은 그렇죠, 모르니까 Xg이고요. 8%의 설탕물은 200 플러스 Xg이 되겠네요. 그럼 요거를 식으로 한번 볼게요. 10%의 설탕물은 그렇죠, 농도가 10이니까 요거는 설탕물의 양은 200g이라고 했죠. 그리고 설탕의 양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100분의 10 곱하기 200이 되겠고요. 4%의 설탕물, 그렇죠, 농도가 4%는 설탕물의 양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죠. 이거는 100분의 4 곱하기 X가 되겠네요.
네, 8%의 설탕물은 8, 그렇죠. 200 플러스 X 설탕물이 되겠죠. 설탕의 양은 100분의 8 곱하기 200 플러스 X가 되겠네요. 네, 섞어진 두 설탕물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합해서 이게 섞어도요, 또 설탕물이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같은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100분의 10 곱하기 200 더하기 100분의 4 곱하기 x는 그렇죠. 100분의 8 곱하기 200 플러스 x가 되죠. 네, 양변에 분수의 100을 이제 있으니까 100을 곱해주시면 2000 더하기 4x는 1600 더하기 8x는 이렇게 되죠. x를 좌변으로 이상하게 되면 그렇죠. 4x 마이너스 8x니까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1600 마이너스 2000이니까 마이너스 400이 되네요. x의 개수 마이너스 4로 나눠주시면은 그렇죠. x는 100g이 나오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네, 그렇죠. 4%의 설탕물의 양은 100g을 넣으면 됐네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천천히 풀어보신다면 설탕물도 소금물과 똑같이 농도를 구하실 수 있답니다. 농도 문제도 쉽게 잘 풀어보셨죠? 여러분 활용 문제 푸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10분 복습은 필수겠죠?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바이.